저는 주위에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공부법을 극대화해 여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전문의 인증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계획한 만큼 정확히 진도를 나가고 그 시간 안에서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음악공부법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날의 몸 컨디션과 정서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정교한 시간 관리와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까지도 끝까지 잘 해나가는 사람만이 합격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놀고 싶다는 유혹 절대 무시 못하죠. 시험 기간에는 평소에 잘 안 보던 뉴스만 봐도 재밌고 심지어 벽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파일 모양이 웃기게 생겼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카카오톡에서 하는 잡담. 이건 평소에도 재밌지만 시험 전날에 하면 더 꿀잼, 허니잼입니다. 하루는 저도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들과 잡담하느라 몇 시간을 그대로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이때 현타를 느끼고 핸드폰을 던질 수는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분을 느끼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곰곰이 고민해보게 됩니다. 당장 떠오른 방법은 기존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시험 범위 중 외워야 되는 부분을 적어서 무지성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미래사회와 표준이라는 공대 교양 과목이었는데요. 당연히 친구들의 처음 반응은 어쩌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재밌어서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보내봤는데 어느새 반응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친구들 모두 다음날 같은 과목을 시험 보는 친구들이었고 이 과목 자체가 상표, 특허법 관련 내용이었는데 난이도도 있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난감한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외우는 방법을 계속 보내줬더니 어느새 자기들도 신나서 본인만의 외우는 방법을 써서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다음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A+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그대로 쓰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잘못하다간 잡담으로 이어져 시간 낭비도 심해질 수 있기에 더 정교하게 다듬기로 합니다. 그 결과 카카오톡 공부법이 완성될 수 있었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확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컨셉과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 그리고 이 공부법의 장점을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규칙들을 반드시 빠짐없이 지켜줘야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기본적인 컨셉은 간단한데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하나 개설하세요. 카카오톡 공부법을 같이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영상을 공유해주고 같이 할 동료를 모집하는 겁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친구를 초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부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 둘째,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만한 진중한 친구. 셋째, 같이 카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친구. 넷째, 친구의 성적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법은 아웃풋 위주의 공부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모집이 되었다면 이제 카톡방을 하나 파주세요. 단,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원래 알던 친구들끼리의 방이 이미 있다 해도 반드시 새로운 방을 파서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를 들면 무슨 시험 공부방. 둘째, 이 방에 올릴 수 있는 카톡 내용은 오직 그 시험 관련된 개념 정리 또는 그 개념과 관련된 암기법입니다. 셋째, 카톡을 올리는 시간 및 답장을 하는 시간은 집중력 강화편에서 말씀드린 집중과 보상 시간 중 오직 각자 나름의 보상 시간 중입니다. 넷째, 답장 내용은 오직 이모티콘 하나 보내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하지 마세요. 질의응답이 시작되면 서로에게 쏟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밥 먹을 때나 물어보세요. 다섯째, 그 카카오톡방 알림은 당연히 꺼놓는 겁니다. 여섯째, 위 규칙들을 어겼을 때 강퇴된다는 사실을 처음에 약속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동의할 만한 친구들한테만 물어보고 실제로 동의한 친구들하고만 진행하세요. 이걸로 이상할 친구들이면 애초에 같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장점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잘 안 외워지는 개념을 한번 스스로 아웃풋으로 꺼내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친구들은 타이핑보다 핸드폰으로 쓰는 게 더 빠르다며? 둘째, 내가 쓴 개념을 내 친구가 보면서 한 번 더 스캔하는 인풋 효과, 반대로 친구가 쓴 걸 내가 한 번 스캔하며 인풋하면서 상부상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나름 친한 친구들과 같이 방을 만든다면 이모티콘 정도 리액션 주고 받으면서 정서적으로는 카톡을 하고 즐겁게 노는 기분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공부에 도움을 주는 장점만을 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가 말한 보상의 시간 규칙, 질문 및 잡담 금지, 알림 꺼놓기만 잘 지킨다면 거의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공부법입니다. 어차피 쉬라고 만든 보상의 시간에 잠깐 아웃풋 한번 해보고 친구들이 보내놓은 개념들 인풋 한번 더 해보는 거죠. 다섯째, 자투리 시간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줄을 기다리거나 대중교통 타고 이동 시, 자기 전, 기상 직후,
자기가 올리거나 친구들이 올려줬던 핵심 개념 및 암기법을 쭉 스크롤하면서 짬날 때마다 공부 내용을 머리에 넣을 수 있다. 휴대폰이 책보다 들고 다니기 쉬우니까 접근성을 적극 활용한 방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질문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부가 설명하면 본인이 아웃풋을 해보는 게 메인이고 친구가 보내놓은 건 일종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올린 게 이해 안 가면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공부 많잖아. 저는 주위에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공부법을 극대화해 여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없다면 딱 한 명이랑만 해도 괜찮고 아예 인터넷상에서 스터디를 모집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 같은데 영상 링크 걸고 카카오톡 공부법 멤버 모집합니다. 하고 오픈 카톡방으로 진행해보세요. 근데 그마저도 싫다. 적절한 멤버가 없거나 혼자 공부하는 게 좋으신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본인 프로필을 클릭하면 나와의 채팅이 있는데 여기에 공부 내용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장점만이라도 취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카카오톡 공부법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전문의 인증 들어갑니다. 종이 증명서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액자로 걸어놔서 인터넷 증명서로 인증할게요. 보건복지부 사이트 의료인 면허를 인증해주는 기관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같은데 보시면 의료인 소개 보건복지부 인증 무슨 전문의 이런 양력 많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전문의 보이시죠? 과랑 전문의 번호 둘 다 가렸습니다. 어떤 과인지 안 밝히는 이유는 제 첫 영상에서 말했으니 참고해주시고 제 이름은 개인 신상이니 가렸고 영상 업로드 하루 전 날짜 보건복지부 귀하 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여기도 전문의 및 여러 정보 뜨죠. 기다리면 역시 최종 정보 및 요청 날짜 출력하기 나옵니다. 출력하기부터는 보안상 사이트에서 화면 캡처 및 동영상 녹화 안되게 막아놨습니다. 이건 주위 의료인이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이 정도 인증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양력들에 대해 인증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워낙 인터넷에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많으니 이해합니다. 제 채널에 신뢰감을 갖고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인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인풋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해와 암기의 본질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